복권에 당첨됐다고? 정말이야? 정말 미쳤다. 와, 이게 되네. 그 돈 나랑 같이 쓸 거지? 대답해. 응?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코 여자 니나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절친한 친구 마르티나가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말았는데요. 유로밀리언 복권에 당첨이 되어버린 일이죠.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1등은 아니고요. 50개 번호 중 5개를 맞추면 3등인데 3등이 당첨되었고 그렇게 마르티나는 34,000유로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마르티나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이고 오랜만에 저녁에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즉흥적으로 각자 복권을 사게 되었는데요. 이게 당첨되면 같이 식사하고 술 마시는데 쓰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샀거든요. 사실 3등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잘 돼봐야 5등이나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5등만 되어도 약 200유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코에서는 이 정도만 가지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멋진 고급 식당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3만 유로가 넘어가 버리는 돈이 생겨버린 저희는 그 돈을 가지고 레스토랑에 가서 다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술을 그만큼 먹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물론 당첨금의 일부는 마르티나가 저축을 하겠지만 그래도 10,000유로 정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큰 돈이 생긴 마당에 옆나라 독일이나 조금 더 떨어진 프랑스 같은 나라에 가고 싶지는 않기도 했고요. 문화권도 비슷한 데다가 체코인이라고 하면 멸시당하기 십상인 그런 곳에 가서 돈을 쓰는 관광객인데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일계 회사에 다니는 관계로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은 독일에 다녀오는 게 제 일이라서 절대 독일로 여행을 가고 싶지는 않기도 했어요. 그렇게 유럽은 제외하고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가보자고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정하게 된 게 한국이었어요. 마르티나가 최근 들어서 한국 드라마의 열혈 팬이기도 했고 드라마를 자막 없이 한국어 원어로 보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진 친구여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도 했거든요. 물론 너무 어려운 한국어 때문에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겠다는 계획을 단기간에 실행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었고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시간을 많이 가져왔던 상황이라 마르티나는 무조건 한국으로 가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당첨자도 마르티나고 게다가 한국어도 조금 가능하다고 하니 저는 그야말로 너무나 고마운 상황이었어요. 서로 각자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어떻게 여행하고 어디를 둘러볼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상의도 해보고 의견 차이도 있다면 그 차이를 좁혀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열정적으로 한국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한 것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려서 그 차를 가지고 서울부터 해서 한국의 바닷가, 부산이라는 큰 도시, 그리고 남해안을 따라서 멋지다고 소문난 남해안의 풍경을 돌아보고 오는 일정을 짰어요. 저희는 운전과 친숙하게 지내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라 운전을 해본 경험들이 꽤나 있어서 우측 통행을 하는 나라에 가기만 한다면 해외 운전도 자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도 좌핸들 자동차 시스템이어서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단, 한국의 면적이 체코보다 30% 정도 더 크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로만 봤을 때 체코가 한국보다 훨씬 더 커 보였는데 그건 지도 표기법상 북쪽에 있는 나라가 더 커 보이게 만들어진 지도라서 그렇대요. 그 사실을 알고 한국 전국을 여행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해버릴까 고민도 했지만 이왕 한번 가는 것 정말 다 돌아보고 오자는 생각으로 그 강행군을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한국으로 갈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너무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출국 수속 덕분에 저희가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나오게 되었고요. 게다가 한참이나 있어야 받아볼 줄 알았던 저희의 수화물도 너무나 빨리 나와서 비행기에서 내린 지 30분도 안 되어서 입국장으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렌터카를 예약한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와버렸어요. 시간 단위로 요금이 결제되는 렌터카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낼 것이냐 그냥 기다릴 것이냐 고민을 했지만 복권에 당첨돼서 온 여행이고 그 1시간을 가지고 너무 아까워하지 말자는 결론을 짓고 렌터카 대여를 하기 위해서 렌터카 회사가 있는 공항 내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마웠던 점이 저희가 1시간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회사 직원은 바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면허증 확인과 국제운전면허증 소지도 확인하고 여권도 확인하며 서류 절차에 바로 들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설명, 계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예약 시간보다 40분 정도 남았는데 추가 비용 없이 그냥 가지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차량 안에는 다국적 언어로 지원되는 내비게이션이 있었고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가 한눈에 보이는 기능성 높은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렇게 목적지를 입력하고 천천히 차를 움직였고 그렇게 한국의 도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직관적인지 도로와 똑같이 생긴 그림이 나와서 몇 차로로 운행해야 하는지도 안내해주는 그런 신기한 화면도 나왔습니다. 사실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도로의 모습에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체코어가 지원되는 내비게이션이 어느 차로로 운행해야 하는지 그림과 함께 음성이 나오니 정말 편하게 운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넓은 도로로 나오게 되었고 한국의 도로는 얼마나 깔끔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지 움푹 파여 있는 곳도 없어서 운행할 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온 신경이 곤두선채로 운전해야 하는 체코의 도로와 달리 너무나 쾌적했어요. 저는 사실 독일에서 운전을 해본 경험이 많은 편인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독일계 기업이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독일까지 회사차를 몰고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때문에 저는 독일의 교통체계나 문화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죠. 그리고 독일에 갈 때마다 늘 감탄했던 게 도로체계와 그 시스템이었는데요. 때문에 고향인 체코에서보다 독일에서 운전하는 게 더 편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세계 최고의 도로망을 갖춘 교통망이 여기 또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한국도 독일의 아우토반에 준할 만큼의 쾌적한 도로가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독일에서는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차로의 폭이 조금 더 넓다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우 쾌적한 도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길게 쭉 뻗은 도로를 즐겁게 달려서 서울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내게이션에서 지금부터 서울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메시지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한국의 압도적인 도심 풍경에 넋을 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엄청나게 높게 솟은 건물들이 보였으며 고개를 돌리면 그쪽이 어느 방향이던지 고층 건물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을 말이죠. 한국의 아파트라고 불리는 그런 아파트들도 많았지만 최신식 유리로 된 건물들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은 저희의 눈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를 빠져나와 이면도로 나왔을 때 놀란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선이 반듯하게 그려져 있었으며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움푹 파여 있는 곳이나 지저분하게 도로가 깨져서 각종 파편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체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와는 달랐으며 중앙선조차 그려져 있지 않아서 눈치껏 알아서 운전해야 했던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달랐어요. 게다가 그때마다 사람이 지나다닐 때면 그 사람을 신경 써야 하고 항상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며 운전해야 했던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99% 이상 도로와 인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초행길에 이면도로를 운전할 때 당연히 보행자를 주의해야 하기는 했지만 제가 체코에서 보행자를 잘 살피며 운전해야 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적은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체코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이면도로에는 통행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체코와 비슷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는 했는데 지구상 교통체계 1인자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보다 한국에서의 이면도로 운전은 더 편했습니다. 고속도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로망을 비교해서 점수화를 한다면 어쩌면 한국이 독일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답게 엄청나게 넓은 왕복 10차로 이상의 도로도 많았고 그리고 그 도로를 가득 메울 만큼의 차량 숫자도 엄청 많았어요. 아주 감탄할 만한 장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연경관만이 오직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장관들도 엄청난 볼거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의 골목길에서는 늘 마주오는 자동차랑 만나야 했지만 차선이 그려져 있어서 더 편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차량 통행량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때면 한국의 운전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거기를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앞에 초보운전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도 그런 곳에서 그냥 거침없이 막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저희는 차 안에서 깔깔대며 웃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서울 시내에서만큼은 차량 운행을 잘하지 않고 여행을 다녔어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차량보다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게 더 빠르고 편리할 수 있다며 상황에 맞게 잘 조율해서 다니라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여행 동선이 있으면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했고요. 오히려 밤늦은 시간에는 서울의 넓고 쾌적한 도로를 여유롭게 운행할 수 있어서 밤늦은 시간에만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밤거리를 운전할 때도 어디에나 가로등이 있고 어디에서라도 차량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조명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 또한 정말 감탄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밤에는 상향등 없이는 결코 다닐 수 없는 유럽의 도시들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을 빗대어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표현이 있기도 한데 과연 그 명성대로 정말 한국은 밤에 활동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럽의 여행지에서 밤이 되면 그날의 관광이 모두 끝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상황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구경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환경이 만들어주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주변 근교의 여행을 마치고 부산이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서울과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동쪽급 폴란드 국경까지 가야 하는 거리와 비슷했지만 한국에서는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채워져 있고 게다가 부산으로 가는 방향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도로 형태여서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주행거리로 400km가 안 되는 거리였어요. 체코에서는 이와 거의 똑같은 직선 거리를 500km 정도 운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의 국토가 체코보다 30% 가까이 더 큰 국토를 가졌지만 국토를 가득 채운 이런 인프라는 체코인으로서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고속도로가 촘촘한지 정보를 찾아봤더니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없는 지역을 없도록 목표를 가지고 도로들을 건설했대요. 이거는 유럽의 그 어느 나라들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독일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한국의 시골은 유럽의 시골과 달리 그렇게 극단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해요. 한국의 휴전선 부근이 인프라도 없고 거의 자연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는 되어야 유럽의 완전 깡시골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휴게소에 놀라게 되었는데요. 부산으로 가는 기여정 동안 저희는 여러 번 한국의 휴게소에 방문해야 했는데요. 서울과 멀지 않은 지역에서의 한국의 휴게소들은 조금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각종 식당들과 휴식 공간, 주유소가 있는 모습이요. 당연히 이런 모습조차 저희에게는 너무 멋진 곳임이 틀림이 없었지만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특색 있는 휴게소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점가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좋은 곳이 많았어요. 게다가 휴게소 옥상에는 전망대를 설치해서 풍경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곳도 있었고요. 운전자의 쉼터이지만 동시에 정말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휴식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놀란 것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부산으로 가면서 놀라는 점이 더 있었는데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여러 번 다른 고속도로로 갈아타야 했는데 그때마다 바닥에는 핑크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노면 표지가 있었어요.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도 이 의미를 아는지 왼쪽으로 가면 핑크색을 따라가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녹색으로 따라가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고요. 한글을 잘 모르고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바닥에 칠해져 있는 직관적인 색상의 표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길을 잘못 뜨는 일이 없었고요. 정말 이건 획기적으로 편안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다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소한 아이디어였지만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것이었고요. 장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고속도로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독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독일도 한국 못지않게 고속도로가 촘촘한 편이라서 어디를 이동할 때면 여러 고속도로를 갈아타야 하는데 이런 표시가 있었다면 제가 독일을 돌아다닐 때 길을 잘못 뜨는 경우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도로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사회적인 장치가 이용하기 쉽고 다루기 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원을 통해서 주문을 받는 경우가 더 많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점원을 통하지 않고 저희는 테이블 옆에 있는 작은 태블릿을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었고 그 주문 기계는 여러 나라 언어를 지원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메뉴를 고를 수도 있었고요. 한국에는 길거리에 화려한 색상을 뽐내고 있는 저렴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요. 그 가게들에서는 항상 사람 눈 높이까지 서 있는 큰 기계를 이용해서 주문을 했어요. 거기서도 처음 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제 앞에 계신 한국인 할머니에게 그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니까요. 아직 한국의 일부 어르신들 분들은 그런 문물이 익숙하지 않으신 듯 했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다들 어려워하지 않으실 정도로 쉽게 되어 있으니 언젠가 다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어디를 가나 이런 기계들이 주문을 받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지금은 유럽 대륙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로 개발되는 고도의 문물들을 더 빨리 도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랑 마르티나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도로에 칠해진 핑크색과 초록색 안내가 고지식한 유럽인들 머릿속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였을 텐데 심지어 고속도로가 그림판이냐며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것을도 시도해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었고 저같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에도 너무나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요소였고요. 체코인의 입장에서 옆나라 독일이 많이 부럽고 언제 독일을 따라가나 싶었는데 체코의 공무원들이 한국에 견학을 가보고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정책들만 따라해도 옆나라 독일이 그렇게까지 부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되어서 한국에도 가봤고 인생 마지막으로 아시아 국가에 가는 여행 아니겠냐 싶었지만 막상 한국에 다녀온 지금 또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세요.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